안녕하세요, 발금인의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발금입니다.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수십 년째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는 새로운 사형 집행 방법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워낙에 큰 땅덩어리에 여러 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주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식은 전기의자나 독극물을 이용한 집행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의자는 고통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반대되고 있고, 약물 주입 방식은 약물 부족과 집행 실패의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물 주입의 경우 마취를 시킨 후에 근육이 마비되도록 하여 자연스레 심정지를 일으키도록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EU 인권 기준에 따라서 사형 집행 목적으로 이 약물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로 유럽 제약사들이 이 약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 미국 내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약물 확보가 점점 어려워졌고, 이런 이유로 사형이 미루어지게 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가 새로이 적용된 방법이 질소가스를 이용해 질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1월 미국의 엘라베마에서 최초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피집행인은 1988년 돈을 받고 45세 여성을 살해한 케네스 스미스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1,000를 주면서 와이프를 죽여달라고 했다고 해요. 스미스는 무려 30년 넘게 수감 생활을 이어오다가 집행당하게 됩니다. 이 스미스는 원래 2022년 11월 17일자로 치사 약물 주입이 집행이 됐었어요. 실제 집행에 들어갔지만 교도 당국에서 집행이 실패가 됐다고 합니다. 정맥 확보를 실패했대요. 팔도 찔러보고 다리도 찔러보고 혈관을 찾지를 못했대요. 바늘을 제대로 삽입하지 못해서 집행은 결국 중단이 됐습니다. 19세기나 20세기 초 유럽에서 교수형 등으로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 줄이 끊어지거나 기술적인 오류로 이렇게 살아남게 되면 그 사형수는 살게 해줬다고 해요. 신의 뜻으로 여겨라 이러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얄짤없습니다. 재집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되면서 엘라베마주의 새로운 질소를 이용한 집행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소 사용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마스크 혹은 헬멧을 착용한 채로 밀폐된 집행장으로 피집행인을 이송합니다. 이후 산소를 차단하고 질소를 주입해서 수분 내에 의식을 잃고 최종적으로는 저산소 질식사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1월에 집행된 질소 집행에서는 실패가 없었고 스미스는 목숨으로 죗값을 치렀습니다. 이날 스미스는 오늘 밤 엘바메마는 인류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했다. 나는 사랑과 평화, 빛을 안고 떠난다. 나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모두를 사랑한다. 극혐이죠. 본인이 저지른 죄는 생각도 못하고 사형이 집행된다는 거에 불만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언론은 좀 떠들썩했습니다. 스미스의 집행을 지켜본 담당 신부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형 집행 과정은 원래 이렇게 커튼에 가려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신부님은 뭐 안으로 들어가시는지 제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모두 보셨나 봐요. 커튼이 가려지고 최종 숨지기 전까지 22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신부님의 말로는 스미스는 잠들듯이 숨지지 않았다. 몇 분간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최소 2분에서 4분 정도 격하게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걸로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UN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질소로 인한 저산소 사형 집행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고 당장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체 실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교정당국 국장님은 사형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사형수의 인권을 존중하며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질소가스 사용은 기존의 독극물 주입 방식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사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련은 무의식적인 생리 반응으로 고통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렇게 떠들썩한 집행 이후에 피해자였던 여성분의 아드님은 언론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지만 이로써 30년 넘게 이어진 고통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스미스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드님은 사형 집행이 유가족들의 일종의 고통의 마무리이자 평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질소 사형 집행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2024년 9월과 2025년 2월, 6월 이렇게 총 3번의 추가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엘라베마주에서 질소 집행을 받을 사형수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2025년 2차례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몇 주나 몇 달 전에 사형 집행이 될 것을 사형수에게 미리 통지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서 사후에 정리해야 할 이런 법적인 거나 가족들의 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엘라베마주는 집행 당일 몇 시간 전에 통지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2건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집행 예정자들은 지금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방식이 심리적 고문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초조해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고민일지 저는 심히 헷갈리긴 합니다. 여튼 스미스와 같은 경우도 집행 당일에서야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 아직까지 사형 제도는 존재하고 집행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2024년, 2025년 들어 사형 집행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반국가 세력 등의 테러 때문에 사형 집행이 많아진 곳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약 문제가 커지면서 마약 밀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사형수들이 많아졌고 집행 또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이란은 교수형을 집행 방식으로 택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까지 참수형, 칼을 이용한 참수형을 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은 총살로 유명한데 약물로 점점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폐쇄적인 분위기상 통계 자료가 정확히 있지는 않은데 국제연구와 인권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약물 주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사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사람의 목숨을 죗값으로 내놓는 그런 무거운 형벌인데 이 형벌 과정이 꼭 인도적이어야 하느냐, 신체적 고통이 동반되지 않아야 하느냐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필요 이상의 논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형수들에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굳이 왜 그들에게 편안한 죽음을 보장해야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요. 그날 하루에 23병을 집행했다고. 그 이후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수감 중이고요. 그들은 일반 재소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혹은 더 악랄하게 교도관들을 괴롭히며 수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흉악한 범죄 속에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요즘, 대한민국도 사형제도 존폐와 집행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사형이라는 형, 선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여전히 마련되지도 않았고요. 사형수들은 넘쳐나지만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저 덮어놓고 그들의 수명이 다해 자연사하기를 기다리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깔끔히 청소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